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거의 한 10% 저는 다시 가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은 7% 정도에서 매도하면은 제일 고점 매도되고 또 약간 시총이 큰 종목은 5% 정도 하니까 제가 거의 고점 매도가 된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공매도도 하기도 하고 매수도 하고 양발을 다 사용하는 매매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매도를 또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법은 제가 이제 당일날 급등했을 때 어떤 종목이 뭐 대행주든 소행주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내가 물리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수익 실현 이렇게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거래 터지면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반드시 조정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리 있다 했다 하더라도 또 매도를 못 해갖고 다시 본전 오는 경우 많잖아요.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암기하듯이 외우면 됩니다. 3-3은 9 이렇게 암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매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앞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당일날 예를 들어서 15%, 20%, 25% 급등하면은 대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소행주는 보통 급등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뭐 테마나 일수로 누수로 급등하기 때문에 거의 3, 4일 일주일 되면은 제자로 옵니다. 그렇다면은 확률적으로 믿고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행주가 당일날 급등했을 때는 이제 제일 고점에서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다시 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 갔다 그 15%에서 한 밀리는 폭이 한 7% 정도, 한 8% 정도 매도하라는 거죠. 그럼 25% 갔다? 그럼 한 18% 매도하라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다시 당일날 25% 올랐다 하더라도 2, 3일 후에는 다시 0% 옵니다. 그게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다 원이 차기 때문에 대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하루 만에 만약 30% 올랐을 때 다음날 하루 동안 15%예요? 아니면 2,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만약 상한가 갔잖아요. 그럼 상한가 가면 보통 다음날 5%, 10% 뜨가 하잖아요. 그럼 그 15%, 10%의 고점에서 이렇게 또 한 7%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거의 한 10% 전후 다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10%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탁 던지비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는 소행주는 7% 정도. 자, 무거운 종목, 시총이 한 5천억, 뭐 1조. 자, 이런 종목은 고점에서 한 5% 왔을 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 이렇게 일봉은 이런 종목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현재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고점에서 하락폭이 7%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다시 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단일가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단일가에 뭐 이렇게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가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날 2, 3% 떴어. 다시 밀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쭉 가져가서 내일 만약에 5%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 밀리면 매도. 자, 그렇게 하면 이 종목을 고점 매도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장중에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고점에서 7% 안 밀리면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 매도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랐다고 7%, 8% 매도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상한가 간다든지 25% 간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역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차트에서 순간적으로 상한가 갔잖아요. 그럼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7%가 안 밀렸습니다. 보통 상한가 간 종목은 30%에서 한 25% 이렇게 쭉 밀리면은 이렇게 매도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내일 되면 한 10% 출발합니다. 그럼 던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마크로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내가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던지면은 현재 거의 상한가 근처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밀리는 폭이 7% 아니면은 계속 가져갑니다. 이런 종목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종목 같은 사실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 7% 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간혹 10개 중에 1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자, 동금속 같은 경우도 자, 일봉은 이랬는데 서서히 오를 때 이런 데 던지지 말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가서 여기서 고점에서 한 7%, 요 부분에 던지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제 루니지라는 종목인데 뭐 AI 쪽에 뭐 이렇게 뭐 또 현재 제일 핫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 내가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내가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네. 여기 고점에서 이 종목 시총도 좀 큽니다. 시총이 현재 약 뭐 11조 7천억. 예, 이런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고점에서 5% 정도 이렇게 밀리면은 매도.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대행주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 보면 네페스라는 이런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도하냐면은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던질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이런 종목 아침에 특히 이렇게 체일 강도 화면 번호 0122 화면인데 특히 아침에 이렇게 분해서 이렇게 9시 한 30분 자, 분해 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시총이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 4천억. 그리고 가격이 또 만원짜리 이상 이렇게 대표님 보면 9시 20분 네. 체일 강도 200% 이렇게 거의 이제 200%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잖아요. 네. 140에서 이렇게 160 체일 강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고점에서 5%또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체일 강도가 180, 자, 180을 이렇게 만들면은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뭐 던진다면은 3시 10분 종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경 세미칸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일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런 또 대행주가 체일 강도는 아침부터 한 뭐 30% 40% 이렇게 뚝 뜨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혹시 내가 또 매매를 한다면은 혹시 이렇게 뭐 손절한다면은 좀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종목은 체일 강도로 이렇게 또 30% 40% 이렇게 아침부터 뚝 뜨를 때는 양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표님 보면은 체일 강도로 40% 이렇게 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빠르게 결정해서 이렇게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체일 강도가 또 이렇게 180, 200 유지되는 것은 종가까지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건설 같은 이렇게 종목을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우디에서 한 6조 이렇게 계약건으로 이렇게 13% 출발했던 약간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 같은 거 제가 단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들은 요 부분에 매도 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주식 선물도 되고 대주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좀 작은 건 7%, 큰 건 5% 이거는 경험이신 거예요? 경험입니다. 예. 이게 가벼운 종목들은 7% 정도에서 매도하면은 제일 고점 매도되고 또 약간 시총이 큰 종목은 5% 정도 하니까 제가 거의 고점 매도가 된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렇게 응용하면은 충분히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막 20, 30% 올랐던 게 0으로 가니까 예. 한 7%에서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런 종목 이렇게 이게 내가 샀다 해서 아침에 7% 8% 갔을 때 던지기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개인들도 수익 낼 때는 좀 최대한 이렇게 크게 내야 되는데 뭐 3, 4%, 5% 이렇게 만족하고 던지는 걸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가면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예. 이거 가만히 놔두고 현재까지 가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렇게 뭐 5%, 7%안 밀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 또 내일 다시 또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밀릴 때 차라리 뭐 이 종목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뭐 5% 이렇게 매도해 주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런 확률을 믿고 매도해 주라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고점에서 5% 정도 빠지면 사람들의 심리상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자, 또 제가 네. 하나의 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행주 중에서 내 보유 종목이
소형주는 뺍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 2천억, 1천억 이런 게 네. 빼고 또 몇천 원짜리 주가가 몇천 원짜리 빼고 이렇게 고롱 인도같이 시총이 이 종목 크잖아요. 시총이 뭐 한 1조 4천억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수라든지 아니면 누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기관 외국인 양매수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8% 이렇게 그냥 20몇 프로 올랐겠죠. 이 종목 시총이 큰 종목이 갑자기 누수와 무슨 테마는 아니고 누수 이렇게 또 제로로 이렇게 네. 일수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당연히 가지고 있다면 아까 내 말했던 매도법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종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뒷날 이렇게 거래가 죽으면서 음봉이 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밀려서 약 5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5% 만약에 밀렸으면 던지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거래가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그래 다음날 거래량이 이날 450만 터지고 뒷날 140만 주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이런 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10개 중에 한가 있을까 말까 하니까 매도해주고 5만 원 초반대 수량을 늘려서 매수해주라는 거죠. 네. 아니면 이 종목 아예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 관계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관계없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매도 또 한 15%, 10% 밑에서 수량을 한 10% 늘리라는 거죠. 아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왜 상관이 없어요? 자, 1년, 2년 이렇게 배당도 받고 이제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턴을 믿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이런 종목 고점 매도해주고 다시 재매수해서 수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339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이제 급등량이 좀 심한 종목인데 네. 이런 종목도 이렇게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끊기면은 매도. 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매도. 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매도. 그리고 기다리면은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한다면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또 10개 중에 한 개 있을 거예요. 뭐 아까 하니까 네. 통계를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 같은 경우 봅니다. 고롱인도하고 하나에어로스하고 뭐 차이가 그건 네. 없죠.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단기일수록 또 실적이 이제 이 회사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뒷날 음봉이 넘어서 거래가 줄잖아요. 네.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음봉이 줄면서 거래가 줄잖아요. 매도해주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더 가는 종목은 10개 중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하니까 여기서 매도해주고 또 이제 현재 이렇게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12만 5천 원. 자,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수량을 15% 이렇게 10%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좋은 매도 자리. 그다음 현대위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도 보면 이런 날 와. 다 특징이 다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길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거래가 죽은 상태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평소 때보다 뭐 10배, 5배 터지면서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다시 원위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 그럼 다시 여기서 수량을 뭐 30%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올라오면 수익이 커지니까 이런 자리 매도.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날 거래가 죽잖아요. 네. 그리고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 이 종목은 약간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매도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자, 대표님 CS 베어링 이 종목은 내가 여기서 사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앞에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현재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내일 만약에 약간 거래가 뒷받침되면서 양봉이 놓으면 네. 가지고 있어야죠. 아, 그렇죠. 그럼 음봉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한 7% 나오면 팔고. 아니 7%까지는 안 밀리도 근데 음봉이 짧은 음봉이 놓으면은 매도해주면 되죠. 그러면 10개 중에 1개 정도 위로 가는 게 있을까 말까 하니까 통계를 믿고 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000 초반원대 아니 13,500원대 여기서 수량을 또 한 10% 15%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작게 나오면 안 네.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요. 거기서 다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꼬리 부분에 매도 저항이 있고 평소 때 거래량이 50만 주에서인데 500만 주 이렇게 10배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래가 작게 봉이 짧게 논다 하더라도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 갈 가능성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걸 믿고 이렇게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게 맞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피면은 수익이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해진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대구 백화점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워낙 시총이 작아서 좀 이렇게 분석이 어렵지만 이런 종목도 만약에 음봉이 한두 개 논다면은 다시 약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매도해 주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시총이 큰 종목에서 거래량이 보통 10배 이렇게 터지면서 뭐 15% 20% 이렇게 나오고 그날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은 매도해줘도 충분하게 또 재매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이 월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투자를 할 때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냥 모아기만 하면 될까요? 사기만 하면? 아니죠.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종목이 좀. 아까 종목은 철저하게 아까 이렇게 실적이 좀 턴되는 종목. 자, 그럼 제가 종목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합니다. 실적이 따라주면은 그 종목 잘 안 빠지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사주고 보유자들은 손절 안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실적이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던지기도 하고 안 사주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또 하락하고 손절을 부르고 계속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목 고를 때는 특히 화면 번호 0919 화면에서 다른 건 그게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봐야 돼요. 네. 그 매출이 보통 이제 증권사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3년을 보여주고 또 한 1년은 또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봅니다. 그러면 매출이, 테스나라는 회사는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인수했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럼 매출이 1,300억, 2,000억, 작년에 2,700억, 올해 3,200억.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이렇게 찍어보고 매출이 첫째 늘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 보면은 370억, 470억, 작년에 520억, 올해 약간 이렇게 5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매출도 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만 그 종목이 내가 사더라도 안 빠질 가능성이 많고, 이거 딱 찍어보고 매출을 줄고 순이익이 준다면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질 뿐더러 내가 주주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 네. 또 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보고 분석하고 매수하면은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 주봉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잘 분석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도 역시 보면은 매출이 7천억, 9천억, 작년에 1조 1천억.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40억, 140억, 작년에 240억. 올해는 1분기에 110억이잖아요. 네. 그럼 4나 5를 곱하면 500억이나 400억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일봉도 이렇게 깔끔하게 왼쪽에 매물대가 제가 말했던 공간이 열리는 경우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면은 크게 손절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화면을 꼭 보고 매매하는 게 맞고, 특히 정금 50, 100 이런 보면 여기 적자가 몇 년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종목 선정할 때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적인 조정을 안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종목은 버텨도 되죠. 버텨도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이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가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 보면은 매출이 이런 모양이, 이런 그림이, 이런 차트,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이. 그러면 매출이 300억, 510억, 작년에 800억, 올해 1200억.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처음에 140억 적자 170억 그다음에 134억 올해 400억 와. 이렇게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또 당기순이 늘어나고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네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찍어보고 매출도 준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출도 줄고 단기 수익도 주는데 내가 저 앞에 몰려있다 해가지고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도 줄고 실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종목은 헤어져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KMW라는 종목은 이제 파이버 제한 회사인데 매출이 보면은 3,300억, 2,000억, 작년에 1,700억, 당기 순이익은 260억, 그다음 재작년에 37억 적자, 작년에 260억 적자, 1분기 40억 적자. 이런 종목은 차트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밀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들 그냥 차트 싸다고 덜컥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콘테터리 중앙이라는 종목도 역시 보면은 매출이 이런 게 매출이 늘지만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네. 이런 종목도 역시 안 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 역시 보면은 이렇게 매출은 늘지만은 누적이 당기순이 이렇게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D 바이오 이 종목 역시 이제 진단 시약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 역시 보면 매출이 1조 6천억 그리고 작년에 2조 9천억에서 현재 1분기 올해는 8천억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잖아요. 네, 엄청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1분기에 이렇게 올해도 보면 1분기 2천억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밀어두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내가 철사 3만 원에 몰리다 하더라도 그냥 가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네. 업창마속 심정으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더 하락한다 봐요. 추가 하락 더 이렇게 계속 하락합니다. 이런 종목만큼은 저점을 깨려 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저기 3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1분기마다, 네. 한 분기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나요? 그렇죠. 돌아서서. 예, 보통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은 네. 리포트가 다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 요번 분기 적자고 뭐 컨센시스가 뭐 위에 아래에 이렇게 다 써줍니다. 그런데 내가 종목 개인 투자들은 안 보잖아요. 네.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손절 안 하니까 손절폭이 크니까 그냥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네.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차트가 제가 말했던 양지 때만 매수하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정금은 100이든 또 이렇게 매출도 안 보고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뭐 덜컹 사는 경우 있으니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항상 이렇게 차트 보고 제가 말했던 음지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음지에서 대부분이 90% 손실 나기 때문에 음지를 일단 뺍니다. 네. 그리고 차트 이렇게 일단 양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발견했을 때 화면 번호 0919 여기서 이렇게 종목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시총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리포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어떻고 올해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각 증권사에서 다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건 봅니다. 매출이 2조 9천억 그 다음에 3조 그 다음에 작년에 3조 5천억 올해 4조 1천억 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당기순이익도 190억 적자 700억 흑자 작년에 좀 290억 좀 이렇게 좀 당기순이익 줄였습니다. 올해 치중치가 790억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1분기 때 220억. 자, 이렇게 확인하고 매출 느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사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또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자, 이 종목은 위로 가기 시작하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태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보고 매출이 준다든지 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거의 차트가 엄지되어 있습니다. 90% 엄지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아직도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50% 네. 이렇게 좀 매수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또 조선주 섹터, 또 그렇게 언급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두세 종목 분석해도 되지 않겠나. 또 아니면은 제가 리처 쪽에 롯데 리처, 그다음에 SK 리츠인가요? SK 리처, 그 종목은 그 종목 특징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네. 그 금리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럼 금리 한 2% 정도 간다면 한 3, 40% 이런 종목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종목도 괜찮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손실 안 날 종목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뭐 수익은 크지 않더라도 꼭 손절 안 할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경우는 50%, 80% 이렇게 손절을 못 해가고 손실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적자가 누적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박찬욱 감독에 보면 헤어질 결심이라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네. 헤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적잖아요. 업참 마소 신중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50%, 80% 손실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화면을 보고 적자가 누적되고 저점을 깰 때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아마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그 물리 가지고 50%, 30%, 60% 이렇게 손실 보고 있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꼭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매수매도 기법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